역사는 분명히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많은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에서는 건축과 건축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 인류 전체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건물, 기념물 등과 같은 놀라운 구조물을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술로 볼 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구조물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든 물리적인 이유든 아니면 단순히 다른 곳에 짓기 위해 이사하는 것이든 인류는 많은 것을 남겨두기 때문에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무엇을 재발견했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번호 1. 캐나다 엘버타에는 땅에서 볼 때 그 지역에서 상당히 흔한 암석처럼 보이는 특별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관찰하면 완전히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황무지의 수호자, 더 가어디언 오브 더 배드랜즈즈로 알려진 땅에 새겨진 거대한 조각품처럼 보이는 인물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고대 문화에서 유명한 나스카 라인과 같이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인물을 만들었지만 이 인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 장식을 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얼굴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형이 자연적으로 침식되어 형성되었습니다. 그토록 세밀한 것이 바람, 물, 그리고 수세기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 지질학적 경이로움은 2000년대에 구글 어스를 사용하면서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그 기이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화성의 얼굴과 비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선이 위에서 아래로 그림을 가로지르며 비포장 도로로 판명되었으며 머리의 작은 원은 현지인들이 잘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미지의 혼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풍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훈련은 자연에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인간의 작품에 필적하는, 때로는 능가하는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번호 2. 이제 우리는 버려진 구조물의 고전적인 유형, 즉 물에 잠긴 도시 베이어의 경우로 이동합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일부였으며 전쟁이나 폭력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제국의 모래된 라스베가스라고 부를 정도로 쾌락과 오락의 중심지로 알려졌습니다. 카이사르와 네로와 같은 황제를 포함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방문했으며 그들은 천연 온천과 기타 사치품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약탈당하고 버려졌고 그 다음에는 온천에 물을 공급한 동일한 화산샘으로 인해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길 때까지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오늘날 베이어의 유적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수중 고고학 공원 중 하나에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유리 바닥 보트에서 도시를 관찰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통해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며 항상 구조가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번호 3. 오늘의 특별 주제에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두 개의 외계 구조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첫 번째는 북아프리카에서 신비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인간 구성물입니다. 두 번째는 남극 대륙에서 피라미드와 숨겨진 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낳았지만 외계인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이러한 발견 내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눈에 대한 환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그것들이 실제 근거가 없는 신화일 뿐임을 나타냅니다. 번호 4.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 꽤 인기 있는 버려진 장소인 하시마 섬을 방문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사람이 살았던 곳들이 왜 그렇게 빨리 버려지는 걸까요?
그것은 실제로 위치,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에 의해 그렇게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시마 섬의 주민들은 매우 안정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안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본의 산업화 기간 동안 하시마 섬에는 해저 탄광이 있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은 광부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했으며 이는 일시적일지라도 합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듯이 1887년에 시작된 광산 공사는 1974년경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광산이 폐쇄되어 더 이상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떠나야 했고 오랫동안 버려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00년대 초반의 사람들은 이 섬이 관광 측면에서 많은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모습이 친숙해 보인다면 그것은 매우 인기 있는 제임스 본드 영화인 영화 스카이폴의 주요 배경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다른 많은 언론 매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번호 5 멕시코의 팔렌케는 치아퍼스 주에 위치한 마야 문명에 뛰어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그것은 인상적인 구조와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으로 유명합니다. 서기 3세기경에 세워진 팔렌케는 서기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의 절정에 이르렀으며 마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심 중 하나였습니다. 팔렌케 사이트는 정교한 구조, 조각된 기둥 및 고급 배수 시스템을 결합한 독특한 건축물로 지어진 웅장한 사원, 궁전 및 피라미드가 특징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는 메소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가장 부유한 왕실 무덤 중 하나인 파칼 왕의 무덤이 있는 비문 사원입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 외에도 팔렌케에는 고대 마야의 역사, 정치 및 종교적 신념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상형 문자 비문으로 유명합니다. 이 비문들을 통해 고고학자들과 비문 작가들은 통치자들과 그들의 정복 활동과 그들의 의식에 관한 세부 점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팔렌케는 계속해서 연구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마야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새로운 발견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문화적 유산으로 인해 멕시코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고학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번호 6 페루의 커렐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리마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숲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 발견된 이 고고학 단지는 기원전 약 2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로 유명하여 아메리카 대륙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입니다. 커렐은 메조아메리카와 사우스 아메리카의 가장 잘 알려진 문명보다 앞선 도자기 이전 문화인 커렐 수프 문명의 수도였습니다. 커렐의 사이트는 일련의 계단식 피라미드, 원형 광장, 원형 극장 및 고급 도시 계획과 복잡한 사회 조직을 보여주는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사이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조인 대피라미드, 그레이터 피라미드, 광장과 의식 공간의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카랄 대학의 연구 결과는 정교한 종교적, 문화적 관습과 더불어 관계 농업에 기초한 경제를 가진 세련된 사회를 드러냈다. 이 고고학 유적지는 고대와 구조적 복잡성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문명의 기원과 초기 발전에 대해 드러내는 내용으로 인해 중요하며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거주자의 연대기와 문화적 능력에 대한 이전 개념에 도전합니다. 번호 7 미국 콜로라도 남서부에 위치한 메사베르데 메이서 버드는 아너사지
라고도 알려진 고대인들이 지은 인상적인 절벽 주거 유적으로 유명한 국립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1906년에 설립되었으며 5만 2천 에이커 이상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조상들은 서기 600년경부터 1300년경까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메사 베르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 중에는 150개 이상의 방과 23개의 키바, 의식실, 가 있는 가장 큰 절벽 주거지인 클리프 팰리스와 좁은 계단과 터널을 포함하여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유명한 베이커니 하우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건축물은 약 130개의 방과 8개의 키바가 있는 가장 잘 보존된 건물 중 하나인 스프루스 트리 하우스입니다. 절벽 위의 주거지는 주로 서기 1100년에서 1300년 사이에 사암 블록과 진흙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요소와 가능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또한 절벽으로 이주하기 전에 테이블 위에 집과 키바를 지었습니다. 메사 베르데, 메이서버드는 조상 민족의 삶과 문화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절벽 주거 외에도 공원에는 수많은 마을 유적과 탁자 위의 헛간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가이드 투어, 하이킹 코스, 유물을 전시하고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박물관을 통해 공원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장소일 뿐만 아니라 깊은 협곡과 광활한 고원이 있는 주변 경관의 멋진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여 역사, 고고학 및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번호 8 시베리아의 잃어버린 도시로 알려진 아르카임은 러시아 남서부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 남부 우랄 지역에 위치한 수수께끼 같고 매혹적인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1987년 러시아 고고학자 팀에 의해 발견된 아르카임은 그 복잡성과 그 기원 및 목적을 둘러싼 미지로 인해 연구자와 역사 애호가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르카임의 발견은 우연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저수지로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이 지역을 탐험하다가 이 고대 요새 도시의 유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발굴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우케임은 대략 기원전 1세기경의 청동기 시대 정착지였으며 가장 초기의 인도 유럽 문화 중 하나인 신트테스터 핀노버 문화에 속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우케임은 첨단 도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도시는 정착지를 보호하는 두 개의 동심원 벽이 있는 원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과 나무로 지어진 성벽은 공격에 저항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벽 안에서 도시는 주택, 작업장 및 공용 공간을 수용하는 방사형 구역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 방사형 설계는 세심한 계획과 고급 엔지니어링 및 건축 지식을 시사합니다. 아우케임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천문학적 정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는 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건축가가 천문학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천문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우케임을 스톤헨지와 비교합니다. 구조물의 배치는 동지와 춘분과 같은 천문학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주민들에게 의식 또는 달력학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발굴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르카임은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도시가 왜 버려졌는지 또는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종교 중심지, 천문대 또는 군사 요새였을 수 있습니다. 묘지와 인간 유해가 없다는 것은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장례 풍습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늘날 아르카임은 고고학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큰 관심을 끄는 곳입니다. 그것은 고대 러시아 역사의 상징이자 인도, 유럽어족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이 고대 도시의 수수께끼에 감탄하고의 수수께끼를 숙고하기 위해 옵니다. 아르카임은 또한 이 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르네상스에 영감을 불어넣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하고 강력한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잃어버린 도시인 아르카임은 고대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첨단 도시 계획, 천문학적 정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공부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계속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아르카임은 고대 인도 유럽 문화의 공학과 지식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밀을 더 깊이 탐구하고 밝힐 수 있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번호 9 인도 마하라슈트라의 엘로라 동굴 내에 위치한 카일라샤 사원은 전적으로 하나의 바위로 조각된 놀라운 고대 건축물입니다. 크리슈나 1세왕의 통치 기간인 8세기에 지어진 이 사원은 시바 신에게 헌정되었으며 34개의 바위 조각 사원과 수도원을 포함하는 더 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카일라샤 사원은 위에서 아래로 조각되어 고대 엔지니어의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서 시작하여 20만 톤 이상의 암석을 꼼꼼하게 채석하여 이 복잡하고 상세한 사원을 드러냈습니다. 사원의 높이는 약 33m, 길이는 45m, 너비는 30m입니다. 중앙 신사는 수많은 신사와 작은 안뜰로 둘러싸여 있으며 모두 같은 돌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메인 타워 또는 시케런은 구조물 위로 우아하게 솟아있어 인도 전역의 독립적인 사원 디자인을 연상시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조각품은 나바나가 시바의 거주지로 여겨지는 카일라샤 산을 흔들어 사원에 그의 이름을 부여한 것을 묘사합니다. 시바에게 헌정되었지만 카일라샤 사원은 비슈누, 와락시미, 넥시미 와 같은 다른 신들의 조각품과 천상의 존재와 동물의 묘사와 함께 당시의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사원의 복잡성과 웅장함은 건축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낳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완공하는 데 약 20년이 걸렸다고 믿어지며 일부 전설은 신의 개입 또는 수천 명의 노동자의 작업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달성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카일라샤 템펠은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는 건축적 광채의 가장 뛰어난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10. 얼음 속에서는 이상한 것들이 자주 발견되는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점점 더 신비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것 중 하나를 보여주는데 남극 대륙의 얼음은 이전에 숨겨져 있던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세 개의 이상한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른 우아한 고대 건축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번호 11. 켈러니시 스톤즈는 스코틀랜드의 아우터 헤브리디즈에 있는 루이스 섬, 아일 오브 루이스에 위치한 고대 거성 유적지로 신석기 시대 BC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스톤 서클은 종종 스코틀랜드의 스톤헨지라고 불리며 잘 보존되고 중요한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수세기 동안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서 있는 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기념비적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13개의 큰 돌로 이루어진 원이 있습니다. 이 중앙 지층은 십자가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 돌줄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으로 뻗어 있는 긴 돌길과 동쪽, 서쪽 및 남쪽으로 더 작은 정렬로 보완됩니다. 총 50개 이상의 돌이 있으며 가장 높은 돌은 4.7m가 넘습니다.
현지 석재로 만든 이 돌은 사이트의 소박한 특성을 향상시킵니다. 켈러니시 스톤의 정확한 목적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은 그것들이 의식적 또는 종교적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돌의 배열은 천체의 현상, 특히 태양, 달, 별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고대 천문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저명한 이론에 따르면 이 돌들은 달의 주기, 특히 달이 지평선에서 가장 남쪽 지점에 도달할 때 18.6년마다 발생하는 달의 정지 동안 달의 주기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중앙원과의 이러한 정렬은 사이트가 천문학적 의도로 지어졌다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합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이 지역은 한때 신석기 시대의 중심지였으며 인근 정착지와 고부는 풍부한 문화적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이 지역은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19세기에 재발견될 때까지 점차 이탄 아래에 묻혔습니다. 번호 12. 사자의 바위로 알려진 시기리아는 스리랑카의 중앙마탈레 지역에 위치한 웅장한 고대 요새입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주변 경관보다 200m 이상 솟아 있으며 이 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그 건축은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카시에퍼 아이왕의 통치 기간에 세워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카샤파는 아버지를 타도한 후 정당한 후계자인 이복 형제 모갈라나, 마겔러너, 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시기리아, 시저리어로 피난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요새를 건설하기 위해 카샤파는 시기리아를 요새화된 도시로 변모시켰다. 이 사이트에는 왕궁이 세워진 사자 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왕실 건축물의 잔해, 창고 및 복잡한 정원이 있습니다. 시기리아는 자연과 인간의 예술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물의 정원, 계단식 정원, 바위 정원으로도 유명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정교한 보석으로 장식된 우아한 여성을 묘사한 시저리어의 처녀로 알려진 프레스코 화입니다. 이 절묘한 그림은 1500년 이상 동안 생생한 색상과 복잡한 세부 사항을 유지하면서 놀랍도록 견뎌냈습니다. 카샤파 왕이 시기리아를 떠난 후에도 이곳은 자연에 의해 주장되기 전에 종교 유적지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 탐험가들에 의해 재발견된 이 건물은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 중요성에 감탄하기 위해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번호 13. 나스라브라다스, 나스러브레더즈는 멕시코 시날로아의 태평양 연안을 따라 위치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화산암으로 만든 복잡한 돌 조각인 고대 암각화의 방대한 컬렉션으로 유명합니다. 이 비문은 2500년에서 1200년 전 사이의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변을 따라 방문객들은 추상적인 기하학적 모양부터 동물, 인물, 나선, 심지어 태양과 같은 천체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징을 묘사하는 수백 개의 놀라운 조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장인들의 정확한 신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은 그들이 유럽인과 접촉하기 오래전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토착민이었다고 제안합니다. 암각화는 의식에 사용되는 신성한 풍경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바다와의 근접성은 자연과의 연결을 암시하며 아마도 물의 신이나 다산 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많은 고대 메소아메리카 문화가 천체의 움직임에 능숙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비문이 천문학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조각품에 있는 나선과 동심원은 이러한 현상을 상징하거나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기 위한 의식 표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라스라브라다스는 보호고고학 유적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나스 러브레더즈를 매우 희귀하게 만드는 것은 풍부한 역사와 수수께끼 같은 기원으로 계속해서 연구와 탐험에 영감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발견은 결국 이 놀라운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